셀트리온 합병 첫 주총, 질의응답 내용 핵심 정리, 24년 매출 목표 달성 자신감. 셀트리온 화요일 마이너스 1.32%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34% 하락세를 보입니다. 두 종목 모두 음봉의 모습이 연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주총일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총과 관련 주가가 빠지면서 자사주는 57,754주로서 이번에 신고한 물량을 전부 다 산 것이죠. 매입 완료가 된 것이고요. 외국인들은 17억의 매도, 기관들은 136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 이후 첫 주총인데요. 주총이 시작되고 초반부에는 불협 화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예상을 했던 대로 안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요.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질의응답 내용의 핵심들을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셀트리온은 3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8개의 의안에 대해서는 8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에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한도가 200억이긴 하지만 합병에 따라 늘어난 이사수, 그래서 주주연대에서 요구한 120억 정도 수준까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한도가 200억이지 200억을 다 집행을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내용들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4년 매출 목표 3조 5천억 달성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기 대표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품별로는 램시마와 트럭시마, 흐주마 1조 6천억, 그리고 램시마에서시 4에서 5천억, 진펜트라 5에서 6천억, 유플라이마 5천억, 베그젤마 3천억, 졸레어 등 신제품들 1,500억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3조 5천억 가능하다 했는데 이 내용들은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총에서 새롭게 덧붙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4년 1분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램시마에서시는 70% 정도 성장을 할 것이고 유플라이마는 무려 430%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작년 23년 1분기 램시마에서시의 매출액이 650억이었고요. 유플라이마가 200억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작년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김영기 대표 역시 작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를 해보게 되면요. 24년 올해 1분기 램시마에서시의 매출액은 1105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플라이마는 1060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분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것을 곱하기 4분기로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램시마에서시는 달성이 가능한 것이고요. 유플라이마의 경우에는 약간 못 미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하반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5천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김영기 대표는 자신감을 분명히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가 미국에서인데요. 특히 진펜트라에 대해서 3대 PBM 모두 다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5월달,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8월에서 9월, 마지막 한 군데는 12월 이렇게 해서 3대 대형 PBM 모두 다 올해 내로 등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의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PBM 등대 목록에서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부터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저가 버전을 출시를 할 예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저가 버전에 대해서 3대 PBM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플라이마는 하반기부터 미국 매출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직판, 간판 병행을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직판으로 가겠다. 인도와 중국은 별도의 자국 임상이 필요하다. 즉 허가 규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까다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중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는 현지 법인 설립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생산 연구개발 쪽, 특히 생산 쪽의 이야기들인데요. 기우성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3공장은 24년 11월부터 가동이 예상이 되고 4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24년 내에 착공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료의약품에 대한 생산 캐파는 매출액이 10조 될 때까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현재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완제품에 대해서는 COM을 14개 공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바이알 쪽에 8개, SC 제형 쪽에 6개에서 27년에서 28년까지 모두 커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미국 공장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기우성 대표 이야기는요, 미국의 현지 조사는 마무리가 됐다. 단 미국 현지인들을 고용을 했을 때 생산성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IRA 법안이 본격 가동이 돼 가지고요, 강제적으로 규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무적인 상황이 나올 때는 미국에서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만 치료제 쪽의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요, 투트랙으로 지금 개발을 시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량 신약, 펩타이드 신약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계량 신약은 26년에 임상이 시작될 것이고 펩타이드 신약 쪽은 후보 물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 셀트리온도 신약으로서 반드시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AI 기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죠. 기우성 대표는 IT 툴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을 할 것이고 15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고 또 임상을 하면서 유전자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사업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을 해서 서진석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요. 외국인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겠다. 해외 IR 조직을 개편하고 있고 해외 컨퍼런스, 학술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M&A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간의 합병인 빅딜과 품목별 기술 라이선싱, 스몰딜 두 가지 모두 다 진행 중에 있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께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양사의 주주가 모두 동의를 하면은 추진을 하겠다. 이것이 항상 하는 말이 아니고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양사의 주주들에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에 따라서 간편 합병, 이것은 뭐냐면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한 소규모 합병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6월 정도가 되면은요, 아마도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합병에 대해서는 아마도 셀트리온 주주 쪽에서 반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상황들을 좀 보면서 갈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자회사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연결로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홀딩스의 상장 계획인데요. 이에 대해서 서정진 회장께서 원칙론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 논의를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서둘러서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자사주 매입이 끝났잖아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서정진 회장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강력하게 바로 자사주 매수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한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24년 올해 매출액 3조 5천억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받고 1분기에 대한 데이터를 설득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도 높였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출액의 숫자가 올해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약과의 합병 문제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합병을 하지 않고 전공법으로 가겠다. 세 번째로
셀트리온 홀딩스 나스닥 상장 문제는 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1분기가 지금 지나가면서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는 약간씩 가닥은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김영기 대표가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흘리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주가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주총일 날 주가가 빠지는 날인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17억의 매도 우입니다. 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 증가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 증가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가는 연속 음봉이 2개 나온 상황이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실적, 특히 매출액, 합병에 따라서 이 매출액의 숫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주총을 통해서 1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컨센서스 측면에서도 올해 매출액은 3조 4,336억이니까요. 회사가 제시한 숫자와 육박하는 수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은 소강 국면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숫자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임의 PBM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언제쯤 주가에 직접 작용을 할 것인가 우리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